오늘 이야기할 술은 오량액입니다. 중국 농향 백주의 대표적 존재죠. 우리나라 백주만의 아들도 한두 번 이상 즐겨 마셔보았을 그 술입니다. 오량액. 지금 요 마개가 이렇게 있는데 제가 여기를 뜯어 올리랍니다. 여기가 따기가 손톱으로 따기가 좀 어려워요. 도구를 보통 써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따놨어요. 이거요. 이 술입니다. 여기 선명하게 오량액 마크가 보이죠. W자의 형상입니다. 몇 년 전에 읽은 국내 기사였습니다만은 거기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오량액, 우리나라 사람들도 폭 좋아하는데 우리나라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오량액의 반 이상이 가짜일 것이다. 정품이 아닐 것이다. 중국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다 하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 백주를 접하면서도 맞득지 못한 부분 하나가 있죠. 이게 진짜냐 가짜냐. 그만큼 중국 백주 시장에 가짜가 범람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재미있는 시험 하나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예, 여기도 또 뜯어 올려야 됩니다. 오량액 술이 제일 이 따기가 어려워요. 그만큼 이 오량액 회사에서도 위조 방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제 열렸어요. 보이실라나? 플라스틱 생수통 하나를 장만했습니다. 물병을 흔든 뒤에 투명한 플라스틱 병에 오늘 조금 따릅니다. 그리고 또 한번 세게 흔들어 봅니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아까 병에서 봤듯이 이 플라스틱 용기에 일어났던 그 거품이 어느 속도로 빨리 사라지느냐를 보는 것입니다. 정품은, 본품은 이 거품이 재빨리 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가짜라고 하는 술들, 그 술들은 이 거품이 쉽게 안 사라지고 시간이 좀 걸려요. 이거 중국의 술꾼들이 재미로 자주 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 진짜 가짜를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가짜가 어떻게 거품이 일어나는지는 잘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그냥 재미로 참고해달라 이겁니다. 예, 거품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정품일 겁니다. 그죠? 그 밖에 또 하나 손쉬운 방법은 이 술을 다른 용기에다가 조금 붓고 거기다가 한두 발 식용유를 따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술 표면에 얹힌 기름의 형태가 어떤가를 봐요. 기름 방울의 둘레의 선이 깨끗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을 경우에 이건 정품이다. 곡식으로 만든 술이다. 그렇지 아니하고 뭐 어떤 다른 불순물, 첨가제 이런 것이 들어간 술은 이 기름 방울의 테두리가 부서져 있거나 기름 덩어리 자체가 퍼져버리는 경우 그런 술은 아예 마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량액 중국 고급 백주로서 값도 비싸고 맛도 아주 좋은 그런 술입니다. 5도자의 요 량자는 곡식 량자입니다. 우리가 양식이라고 할 적에 쓰죠. 액은 액체의 그 액자입니다. 저는 재미삼아 이것을 그냥 액기스 액자다라고 얘기해요. 오량액, 그러니까 5가지 곡식의 액기스를
빼내어서 만든 술, 그것이 오량액이다. 이렇게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한 잔 마셔보겠습니다. 여전히 좋으네요. 들어오면서 전혀 자극적이지 않습니다. 입안에 먼저 단맛이 석 칠해주는, 그리고 입안 가득 찹니다. 향이, 그 농향이, 짙은 향기가 가득 차면서 마치 온 입안에 꽃이 피는 듯한 그런 우아한 느낌마저 줍니다. 향은 은은하고 깊습니다. 오량액이 그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고급 백주 마니아들한테 선풍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는가를 알만할 수 있는 술입니다. 여러 가격대가 있습니다만 대충 중국 돈 1000위안에서 2500위안까지의 골고루 퍼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돈 중국 현지에서 20만원대에서부터 50만원대까지 그런 다양한 가격대가 되겠습니다. 화러경이라는 수학자가 있습니다. 중국 근대 수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그런 인물이에요.清华대학 교수를 지냈고 미국 여러 대학에서도 강의를 했던 인물입니다. 그가 오량액을 찬미하는 시 한 편을 지었는데 부분만 소개할게요. 호방하게 술을 마신 이는 200이요 단아하게 술을 마신 이는 도연명이라. 그들 너무 일찍 태어나서 한스럽지만 그 묵은 애술이나 마실 수밖에. 이런 시입니다. 즉 200이나 도연명 시대에는 빼갈이라는 술이 아직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마신 술은 쉽게 말해서 우리의 막걸리 같은 발효주였습니다. 때문에 이런 오량액 같은 수정방 마오타이 같은 좋은 술을 마셔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난 인물이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서 요즘 시대에 이런 좋은 술을 마실 수 있는 우리는 얼마나 그들보다 복된 인생을 누리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이 오량액은 명주의 고향 사천성에서도 그 장강의 기슭에 있는 이빈, 한자로는 의빈입니다. 그 이빈시에서 생산되는 술입니다. 인구 555만 이빈시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흔히 양자강이라 부르는 그 강의 정식 이름은 장강입니다. 장강의 시작이 어디냐 하면 바로 요 이빈시입니다. 왜냐하면은 장강의 그 위로는 강이 두 개가 갈라져서 상류 쪽에서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하나가 금사강이요, 하나가 민강입니다. 이 두 강이 이빈 앞에서 마주쳐 가지고 이제부터 긴 여정을 시작하는데 그 시발점에서부터가 장강이 되는 겁니다. 이빈 지역에서 이러한 명주가 생산될 수 있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물이요, 하나는 술의 재료입니다. 오량의 괴사는 아까 방금 얘기했던 장강이 갈라지는 상류 쪽 한 가닥이 민강인데 그 민강의 강심수, 아주 깊은 곳에서 끌어올리는 물로 술을 빚습니다. 오량의 가장 특징은 누룩에 있어요. 그 누룩을 따로 이름을 포포곡이라 그럽니다. 일반적인 누룩은 벽돌 형태거나 원반처럼 생겼는데 이 포포곡 누룩은 중간에가 볼록하게 튀어 올라 있어요. 홀로그랜저처럼. 그렇게 하면 공기 접촉이 많아져 갖고 누룩균의 번성 활동이 더 활발해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물에다가 특별히 만든 누룩을 넣어 갖고 술을 빚는다. 그리고 이 누룩균을 배양하는 기간이 여타의 술들보다 훨씬 깁니다. 40일이나 됩니다. 보통 일반 술들은 30일 정도인데요. 발효기간 또한 70일 내지 90일로 긴 편입니다. 그 발효지 구덩이는 바닥이 황토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수수 재료를 넣고 누룩과 같이 들어가죠. 나중에 그 구덩이는 진흙으로 밀봉해 버립니다. 여기에 또한 오량에게 그 발효 구덩이들도 대부분 100년, 200년 된 오래된 그런 전통의 구덩이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오량액이 중국 농향형 백주의 전범이 될 수 있을 만큼 질이 좋다. 달고 향이 깊고는 하고 그리고 입안에서 환한 꽃내음까지 풍긴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량 5가지 곡식이라 그랬죠. 수수, 쌀, 찹쌀, 밀, 옥수수 요 5가지 곡식이 재료가 됩니다. 오량의 회사에서는 자기네들 술 역사가 1000년 이상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흔히들 송나라 시대 때부터 이 오량에게 전신인 술이 발전되어 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술을 당시에는 요자슬곡이라 그랬어요. 즉 요시 집안에서 비방으로 전해져 오던 방식으로 빚어진 술이다. 요자슬곡이라고 했습니다. 이 술이 오랜 기간 이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는데 재료가 그때도 5가지 이것을 쓰고 있었는데 그때는 밀이 빠지고 메밀이 들어갔었어요. 이렇게 여러 곡식을 썼다고 해서 시중에서는 이 술을 잡양주라 그랬습니다. 잡곡식들로 만든 술이다 이런 뜻이었겠죠. 그러다가 이 여러 다른 집안으로 이 비방이 전해지고 오량에게 아버지라고 하는 등자균이라는 이가 건대에 와가지고 이 비방을 전수받아가지고 술을 빚어냅니다. 그때 지역의 선비가 이 잡양주란 이름은 이 술에 너무 걸맞지가 않다. 그 이름은 이제 버리고 5곡식의 정수를 빼내서 만든 술이니까 오량액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오늘날 같은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량액 5가지 곡식의 액기스 제식의 표현입니다. 벌써 취기가 서서히 올라오네요. 제가 이 오량액 공장을 찾아갔던 때가 2009년도였습니다. 청두에서 버스를 타고 4시간을 가야 이 이빈시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공장 정문 앞에 이러니까 그 정문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 앞에 택시들이 줄을 지어 있습니다. 다 오량액 표시를 하고 있어요.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공장 내 안을 둘러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택시들입니다. 당시에 제가 50위안을 지불했으니까 우리 돈 거의 10,000원입니다. 한 40분 돌고 나오는 거예요. 공장 부지가 대단히 넓습니다. 우리나라의 무슨 공업단지 같은 것이 하나의 술공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중에 승객이 원하면은 공장 앞에 차를 세우고 안에 작업 과정도 구경할 수 있고 촬영도 할 수 있게 했어요. 그리고는 1월공이라는 데로 올라갑니다. 제일 높은 지역입니다. 거기 서서 보면 전체 공장이 내려다 보여요. 거기에 5성급 호텔도 있습니다. 계속 그 택시기사도 자랑하더군요. 이 공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냐. 후진타오, 덩사오평도 다 여기 왔다가 감탄하고 갔다. 뭐 그런 자랑도 계속 늘어놓고 합니다. 생산 기지의 규모로 보거나 1년 영업액이나 시장 점유율을 보더라도 제가 볼 적에 중국의 제1위 백화를 회사는 오량액이다. 마오타이는 2등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의 시민들 뿐만 아니라 그 오량액 직원들의 자부심도 대단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 가장 우두머리는 황제요. 장강의 시작은 이빈이요. 신문학의 태도는 이백과 투보이며 술의 꼭대기에는 오량액이 있다.
이런 식의 자랑입니다. 두부 얘기가 나왔으니 알록산의 난을 피해가지고 청두에 와서 자기의 절친한 친구, 나이는 한참 아래입니다만은 자기의 후원자인, 요즘 같으면은 도지사격, 금남 지역 절도사의 어떤 업무의 보호를 받으면서 청두에서 한가하게 머물고 있던 투보가 서기 756년이었습니다. 나도 이제 나이도 많이 들었고 몸에 병도 들고 했으니 죽더라도 고향에 가서 죽겠다 하고 길을 떠납니다. 길을 떠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그해 봄에 그 자기의 후원자이면서 친한 친구이던 업무 절도사가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니까 장안에서 자기의 시문학의 친구였던 고적이 죽어버렸고, 이미 그 좋아하던 이백이 3년 전에 죽었고, 왕창녕 또한 세상 떠났다는 소식을 다 듣고, 나 이제 여기 더 이상 머물 까닭이 없다 하고 청두에서 배를 띄워갖고 장강으로 들어옵니다. 그리하여 동쪽으로 가다 보면은 지금의 강남 땅에 이르렀다가 거기서 운하길로 해갖고 하남성으로 올라가서 낙양으로 가면은 자기의 고향이 나오는 겁니다. 물론 투보는 그 장강의 백길 반도 못 가가지고 동정호에서 숨지고 맙니다. 그가 이 마지막 백길에 나섰을 적에 이 이빈 앞을 통과합니다. 여기서 배를 묶어놓고 잠깐 쉬는데 시인 투보가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 이빈 지역이 당시는 영주라는 고을이었습니다. 그 영주 자사 사또가 자기 잔치에 부릅니다. 투보도 좋다 하고 그 연회에 참여해가지고 술도 더 먹고 음식도 얻었어요. 거기서 남긴 시가 유명한 영주자사 잔치에 참가해서 뭐 그런 시도 있습니다. 시에서는 술잔을 주고받는 손님들 이야기, 안주를 바치는 기생들이 여지 과일을 까고 있는 그 모습이 섬세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 좋던 것들이 모두 세상을 떠나버리고 외롭기 짝이 없다라는 자기 신세 이야기, 그리고 병든 몸으로 먼 길 떠나는 자기의 처지들을 한탄하는 그런 내용들의 시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중국 백주라고 하면 마오타이와 함께 떠오르는 이름, 바로 우량예입니다. 두 술은 서로가 향형은 다르지만 중국 시장을 지배하면서 끝없는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백주 업계를 이끌어가는 쌍두마차라고 해도 무방하겠죠. 수년 전에 서울의 신세계 백화점 바깥 벽에 네온 사인 광고가 흘러가는데 그것이 우량의 광고였던 것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이번 기회 있으시면 오량액과 함께 즐거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